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간밤에 새벽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시장의 상황을 함께 체크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오늘 밤, 내일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심리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자라는 심리가 시장에서는 그대로 전해지고 있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시장도 역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의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5% 아래로 내려가는 양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1.492%로 내려가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1.5%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크게 후퇴했다라고 오늘 시장에서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밈 주식들은 여전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11개 업종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3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산업 섹터, 소재, 그리고 금융 섹터가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약보합권, 기술주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장 막판에는 결국엔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셔도 기술주와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은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가 오늘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알 수 있었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그래도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노바티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일라일릴리도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까 밈 주식을 좀 말씀드렸는데 밈 주식 중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면서 다시 새로운 밈 주식으로 부각받는 종목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AMC라든지 웬디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에슬론 메디컬이라는 종목이 무려 하루에 388%가 증가했습니다. 상승하면서 오늘 그래도 10달러대이긴 한데요. 388%나 증가한 에슬론 메디컬이 또 새로운 밈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쪽에서 틱톡과 관련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 앱 사용을 금지했던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자, 적국의 앱에 대한 안보 검토를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요. 일단은 틱톡이나 위챗의 사용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 것에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 쪽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적국의 앱에 대한 안보 검토를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의 상무부가 미국 공급망 안보 규정에 근거해서 해외 적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위챗이라든지 이 틱톡을 그냥 사용 금지시키는 것이 주 골자였다면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적국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시하면서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더 세분화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기 때문에 일단은 틱톡의 사용을 철회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살얼음판 같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이야기입니다. 이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미국에서 흔쾌히 내놓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자, 미국이 백신 공동 구매 분배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 92개국의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에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횟수가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중에 2억 회분은 올해 이제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이 제공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일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리는데 여기에서 아마 이것을 발표할 것이다. 이 앨버트 블라 화이자 CEO와 함께 이것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외교의 일환이다라는 것이 시장에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백신 외교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전미소매협회의 이 미국 소비지출에 관련된 언급이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소매업 연합 가운데 하나인 전미소매연맹이 올해 업계 시황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NRF인데 이 NRF가 올해 소비지출 회복세가 1984년 이후에 37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올해 미국의 소매 매출이 지난해보다 10에서 13%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면서 4조 4,400억 달러에서 4조 5,6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소비자들의 이 소비 지출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예상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미국의 GDP도 이번 분기 중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미소매협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내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모비우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국투자의 대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마크 모비우스가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들을 내놨는데요. 자,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서 이 미친 움직임, 크레이지 같은 이런 미친 움직임과 혼란, 혼미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마크 모비우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중앙은행들의 후퇴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시장에 매우 나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이 다음 주 FOMC회를 결국에는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있고 이것이 분명히 굉장히 혼란스럽고 크레이지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너무 빨리 중단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상승 여력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시장의 이 과열된 분위기가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크 모비우스가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움직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언급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간밤에 새벽에 뉴욕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한 마감 상황 최효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의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8%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나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1.5%를 하회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렇게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밈 주식들은 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비트코인 시장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설적인 투자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시장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투기적인 거래인 비트코인과 밈 주식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잃게 만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중앙은행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머크입니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았던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주사로만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머크사는 먹는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선구매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약을 선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170만 명분의 용량을 선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먹는 약의 이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3상 단계에서 현재 미국 정부 측에서 미리 비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선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딧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클린 에너지 퓨얼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서 수혜주로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미국과 캐나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레딧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의 짐 크래머는 이 기업이 실제로 실질적 성장이나 최근 10년간의 수익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13% 넘게 급등하면서 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벨 수프입니다. 통조림 수프를 제조하는 업체이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6%가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초에 텍사스에서 겨울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 CEO가 직접 밝히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벨 수프는 6.5% 넘게 빠졌고 4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제프리스가 아베크롬비앤 피치의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 현재 주가가 41달러 선인데 이 목표 주가를 57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이 제프리스는 아베크롬비앤 피치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수익도 점차 강화되고 있고 월스트리트가 현재 아베크롬비의 이 수익 구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장중한 때에는 2%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좀 빠지면서 0.85%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굉장히 혼조세 보이다 결국은 한 오후 2시 이후부터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지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일 CPI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좀 혼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대 지수가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도 즉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상승에 버거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주 강세 가운데서 지금 오늘 하루 마감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그다음 부동산주가 가장 그 순으로 일단 상승을 마감한 모습 보였고, 다음 산업재, 소재주, 금융주, 경기순환주 등이 지금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미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늘 얘기했듯이 CPI 지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증시를 좀 압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갈수록 달러 약세가 자꾸 보여지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그 영향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경기 부양안이 지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상원과 하원 이쪽에서도 좀 약간 그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지속이 될수록 미 증시는 횡보로 그렇게 갈 확률이 자꾸 높아지고 당분간 이 시장에서 그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미중 갈등, 특히 이제 히토리 관련해 가지고서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는 등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증권의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래 규정에 대한 변경을 검토할 것을 지금 발표해 놨기 때문에 이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그 민 주식들이 급등하고 이러는 모습, 특히 이제 그 이유 없이 시장이 그 정확한 근거 없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민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는 국내 증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서 계속 등락하는 이런 횡보장의 가능성도 앞으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 즉 남은 이틀 동안은 이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보는 그런 이틀 동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최양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백신 맞으신 거 괜찮으시죠? 전혀 문제 없고요.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오늘 뉴욕 시장이 일단은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발표될 이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좀 기다리고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자, 근데 뭐 어제 또 중국 쪽에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 생산자 물가죠. 네. 그 생산자 물가는 공장에서 도매업자한테 넘기는 가격입니다. 그게 무려 9%나 올랐어요. 네. 지금 8%를 예상을 했었는데 9%가 됐고요. 금융위기 최고래는 뭐 또 타이틀을 갔습니다. 4월 달에는 얼마 올랐냐? 6.8%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된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가격 상승하고 또 이제 중국이 빠르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지금 올라오는 건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자체가 지금 네네. 전 세계 생산 공장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그렇죠.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타이틀에서도 뽑았습니다만 이제 호떡집에 불났는데 지금 부채질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 이것이 얼마만큼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논쟁들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는 원자재 사이클은 네. 이거는 장기적인 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단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5월이 사실 작년 5월 달을 보시면은 굉장히 제일로 최악일 때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5월 달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그렇게 높게 안 나왔어요. 않았어요. 예. 원래 전망치는 1.5%였습니다만 1.3%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작년도에 돼지고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중국에 올랐지 않습니까? 300% 이상 올랐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줄어들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23.8%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4월 대비해서 지금 0.9% 오르는 굉장히 조금 거기도 좀 빨간불이 켜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의 이렇게 빠른 회복과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사실은 미국 테이퍼링 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지금 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중국의 수출, 중국에서 만드는 어떤 생활용품들이거든요. 그쵸. 그게 가격이 오르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달 뭐 얘기도 나왔지만 6월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얘기들이 조금 나온다면 전망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얼마죠? 4.7 나왔습니다. 4.7 예, 이요? 4.7이고요. 지난달에 4.2%였고요. 지금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한계가 보니까 4%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4% 정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나 5월 달이라는 것은 작년 대비 4.7%이기 때문에 5월 달 작년에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 3%였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한번 봅니다만은 만약에 4.7% 예상보다 넘어가면 테이퍼링 논의가 8월 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고용 회복세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고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전망치를 뛴다면 네. 조금 더 빠른 테이퍼링 스케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보고서 투자를 하려고 오늘 뭐 장이 굉장히 이제 기다렸죠. 기다리는 부분들로 갔습니다. 어쨌거나 뭐 제가 뭐 보는 관점은 네. FOMC 6월 16일 때 다음 주에. 전후로 해서 변동장이 올 것 같은데요. 어. 그때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에 창도 열리지 않겠느냐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보면은 굉장히 종목별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여행, 반도체, IT, 자동차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올 수 있는 것들은 의류, 화장품, 유통 정도인데 요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6월 16일, 17일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부터 방향성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어쨌든 간에 뭐 국내 장도 지금 이틀간 굉장히 뭐 최고치 경신하고서 이틀간은 또 하락세를 지금 가고 있는 쉬었어요. 그래서 관망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망이라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주도하는 업종하고 품목이 매일 바뀌는 바뀐다. 거예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하시고 가는 부분들도 안전한 투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내일 이제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 5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 확인하고 다음 주에 FOMC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계속 오늘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동성이 좀 나올 때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고모님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왓츠업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제 또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봐야 되겠죠. 월가와 전 세계 시장을 들썩이는 셀럽들, 경제계 인사들의 말말말 확인해보면서 최영 고문과 함께 평가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미국의 CDC는 올림픽을 앞둔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 110개국 이상의 나라에 대해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이 같은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레벨 4, 가장 여행의 위험이, 코로나19의 위험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자, 이번에 하이티, IT죠. IT와 북한이 포함이 됐는데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에게도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단계,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편인 레벨 3입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이 됐고 올림픽을 앞둔 일본도 한 단계 낮아지면서 이 레벨 3에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에는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는 해외여행이 좀 단체로 가능해지고 격리도 면제해준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가족여행을 좀 해볼까 싶어서 여행지를 찾아봤는데 동해 오션뷰 있는 이름 있는 호텔은 거의 다 마감이더라고요. 이렇게 트래블 버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행주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고모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이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썩이면서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뭐 항공주나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저 뭐 해외 여행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뭐 이미 뭐 추석에 뭐 비행기표나 여행표들이 벌써 동났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뭐 올림픽도 열리고 있는 상황 열릴 것인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 그래서 상호 이제 여행이 허가되는 그러니까 단체 여행을 통해서 뭐 자가격리 없이 갔다 오는 뭐 네. 등등.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이거 상호 협력입니다. 네. 싱가폴, 괌, 태국, 대만 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름철에 휴양지로 갔다 오시기 좋은데요. 이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여행 전에 2주 전에 1차, 2차를 다 맞으셔야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나가시면서 음성 검사, 현지에 가서 음성 검사,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음성 검사. 그리고 개인 여행은 안 됩니다. 단체만. 단체를 해서 어디 다른 개인적인 행동을 안 하고 그 루트만 그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제한적으로는 풀립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굉장히 경기 회복에 한 뭐 징표가 될 수 있는 해외여행이 약간씩 풀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서로 도움이 네. 될 건데요. 하나 정확히 알으셔야 되는 거는 네네. 양국 간에 가는 나라 오는 나라 뭐 올 때 국적기 이용하셔야 됩니다. 비행기 그리고 어디 경유해서 가는 이 여행도 아직은 금지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하시면 불란서는 6월 9일부터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허가됩니다. 프랑스요? 예. 거기에서 접종을 안 맞으셔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항공주에 대해서 뭐 여행이 재개되니까 굉장히 지금 뭐 네. 수요가 좋은데 잘 보세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적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0성 미만으로밖에 재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에 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접종률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뭐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항공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안전한 투자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뭐 항공주들 어제도 뜨거웠는데 일단은 뭐 시세는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에 도움이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바로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때 금지했던 틱톡과 위챗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어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hite House, 백악관은 dropped,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시절의 executive orders, 이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의 내용은 틱톡과 위챗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대신해서 중국 애플리케이션발 국가 보안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is on review,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 방안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저는 틱톡을 좀 많이 이용하는 한 사람의 헤비 틱톡 유저로서 이런 내용이 반갑기만 한데 고모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분석은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정 캐스터가 열심히 하는 틱토커입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뭐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식이 나왔지만 사실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더 세부적으로 중국이나 이 적국에 대한 보안 검토를 하겠다라는 걸로 또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요. 전체 그림을 읽습니다. 미국 혁신 경쟁법이라는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100% 중국 경제 법안인데요. 네네. 행정명령은 항상 다음번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틱톡이나 위챗 등을 완전히 입법화해서 지금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민정 캐스터한테 진짜 미안합니다만은 계속 좀 불편을 겪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뭐 바이든이 조금 약하게 나갈 것 같아. 뭐 이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제재를 당하고 있는 기업이 트럼프 때는 48개인데 이번에 오자마자 59개로 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하방 요소로 나오지만 네. 저의 첫 번째 픽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의 격화가 훨씬 더 증시에는 어려움을 갖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화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입법화 과정을 해서 누가 오든 간에 흔들릴 수 없게 하고 새로운 체계, 이런 뭐 군이라든가 안보, 그리고 특히 지금 요번에 이 미국 혁신경제법에 보면 네. 미국 국민의 의료 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 법안이라고 말씀드려도 뭐 과히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더욱더 강해지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 패권전쟁, 이것이 하반기에는 진짜로 하방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뭐 틱톡에 뭐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걸 본격적으로 이 공식화하는 것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 고문과 함께 또 셀럽은 말했지 왓츠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사 맞으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맞습니다. 네. 내일 무사히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말에 잘 저걸 하셔갖고 네. 또 빨리빨리 우리가 이렇게 퍼뜨리게 해야지 집단 면역 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네. 백신을 맞아도 방송은 해야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셀러문 마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 시장에서 오늘 또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어제 좋은 시세를 줬던 종목,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요. 이 종목의 대안주 2개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SBS입니다. 자, 최근에 SBS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SBS가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텐데 두 분 모두 오늘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빨간불 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중간 광고로 실적이 더 업될 것이다.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이다. 중간 광고의 힘을 볼 수 있을 SBS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한 분은 재평가의 시간이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관심 밖에 있었지만 이제 다시 SBS를 자세하게 살펴볼 좋은 시기가 왔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SBS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기대해도 괜찮아 이야기해보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임순재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SBS인데요. 저희 다른 방송사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SBS 일단은 두 분 다 오늘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이유로 SBS 상승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처음 썬 것 중에 하나는 중간 광고의 실적 업이다라고 이제 썼는데요. 예. 네, 일단 뭐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매출이 한 13%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31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순이익도 23억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TV 광고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업 수익이라고 그래서 유튜브나 OTT 관련된 이제 수익이 좀 확대되는 게 가장 큰 이제 그 영향이었고요. 네. 1분기 광고 매출이 736억,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2분기서 이제 하반기서부터 해서 또 이제 중간 광고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중간 광고에 지금도 이제 텔레비를 보시면 이제 1부, 2부로 나눠지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많이 그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눠질 때 중간에 2편씩의 그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허용이 됐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그거에 대한 이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2편에서 뭐 4편이나 뭐 아니면 8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방영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광고료도 같이 이제 뭐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네요. 그런 걸로 따지게 되면 뭐 SBS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 들어서는 더 그 수익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계열사로 지금 되어 있는 스튜디오 S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SBS 이제 드라마 제작을 위한 이제 자회사로 이제 두고 있는데요. 뭐 드라마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펜트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4편에서 5편 정도를 제작을 해서 이제 SBS에서만 공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SBS 홀딩스의 이제 손자 회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BS가 지분을 100% 다 이제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이제 회사처럼 뭐 대표적으로 뭐 CJ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JTBC의 이제 JTBC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이제 외부 자금 유치해서 좀 더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제 지배구조가 조금 개편이 되면서 아마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서는 아마 이런 그 스튜디오 S 같은 경우도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네. 종합 드라마 제작사로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뭐 향후 뭐 성장성은 더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펜트하우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으로 SBS가 다시 주목받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중간 광고라든지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다시 받으면서 SBS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6%,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재평가의 시간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SBS 굉장히 뭐 관심 바뀌기는 했습니다. 네. 스브스라고 하죠. 네. SBS가 아니라요. 네, 근데 이 회사 매출을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관련된 방송 쪽이 한 58%, 약간 절반이 넘죠. 이게다가 TV 광고가 약 한 37%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말씀하셨던 TV 광고의 안정적인 실적들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어제 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 리포트 보고. 예, 리포트 내용이 이제 목표가를 95,000원인가요? 90% 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요. 그 정도로 재평가를 하겠다는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 회사가 정리가 되는 흐름들이 이 TY 홀딩스라고 하는 예전에 네. 태영 쪽이었었죠. 이쪽과 SBS 미디어 홀딩스가 합병을 하고요. 게다가 이 스튜디오 S라고 하는 쪽이 IPO를 하든가 아니면은 SBS 컨텐츠 허브랑 합병을 하든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SBS에서 차지하고 있는 스튜디오 S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더 부여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작 능력에 대해서 최근에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다 보니까 그쵸. 어느 정도 충분한 가치를 줘도 되겠다라는 입장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실적입니다. 이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SBS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네. 매출은 한 8천억 대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못 따랐었죠. 그쵸. 그래서 제대로 된 수익성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적어도 한 1,000억 대 이상은 순이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의 가치와 함께 재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9천억입니다. 네. 근데 이런 안정적인 방송사의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단순하게 PR 10배 정도만 9배, 10배 정도만 주기에는 아깝다라는 입장이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 SBS를 오늘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SBS, 이 중간 광고로 실적이 더 업될 수 있다. 그리고 재평가, 이 스튜디오 S가 최근에도 부각받고 있는데 이것의 수혜를 받으면서 SBS 쭉쭉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BS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SBS 말고 또 다른 컨텐츠주 중에 대안주를 찾을 수 없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SBS의 대안주 2가지를 하나씩 전문가들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SBS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SBS의 컨텐츠와 관련된 이야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SBS처럼 이 J 콘텐츠리도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J 콘텐츠를 대안주로 주셨고요. 또 하나는 역시 SBS 또 콘텐츠, 또 콘텐츠의 강자 누구냐? 바로 CJ ENM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J 콘텐츠냐, CJ ENM이냐, SBS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의 대안주로 2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J 컨텐트리와 CJ ENM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J 컨텐츠리 나도 스튜디오 있다. 이데일리도 스튜디오 하나 만드시죠? 그럴까요? 네, 앵커님이 주연 배우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네. 2 이렇게 만들고.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별로네요.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수급을 보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어떤 많이 하락하고 좀 정체받았던 대표적인 K 컨텐츠 쪽에서 어떤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제 위직 스튜디오라든가 어떤 덱스터 이런 쪽의 수급이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에 대한 변화가 살짝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J 컨텐츠리 같은 경우도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방송 쪽이 한 64%, 네. 영화 쪽이 36%, 메가박스죠. 그쵸. 이쪽을 갖고 있는데 일단 메가박스의 이제 정상화가 가까워졌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 변화도 이제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최근에 또 영화가 어떤 블록버스터들이 개봉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 네. 쪽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방송 부분 관련된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동안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부분들이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제 교통정리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자회사 JTBC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나 컨텐츠 쪽에 대해서 제작,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네. 다들 다 이제 스튜디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재평가되는 과정 쪽에서 이 회사도 그동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계속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를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1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방송 부분에서는 역대 최대이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스튜디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역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보다 다른 턴어라운드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이 780억대까지 그래서 한 28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J 컨텐츠리를 김민수 대표님은 SBS의 대안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내년에 획기적인 실적 개선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것들 미리 잡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영화도 또 영화 부문도 함께 또 있으니까 최근에 또 경제 재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영화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게 믹스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임순재 대표님이 CJ ENM 가지고 오셨습니다. CJ ENM도 역시 컨텐츠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자, CJ ENM의 상승 모멘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그 CJ ENM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분기 최고, 역대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디어 사업부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늘어나서 이제 3,86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미디어 쪽만 해도 538억으로 해서 이제 1,283%, 그러니까 12배가 늘어난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TV 광고 매출입니다. SBS도 그렇고 CJ ENM도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을 하는 그런 이제 채널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쵸. 관련된 이제 광고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증가 추세는 2분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작년 4월 이후 4분기 이후서부터 계속 광고 매출이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제작비 효율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관련된 이제 비용도 같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익 부분은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열사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콘텐츠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하반기서부터 이제 애플 TV에도 지금 콘텐츠를 이제 제공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IPTV하고 콘텐츠 사용료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분쟁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많은 이제 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분쟁이 뭐 결과가 나오든 간에 CJ ENM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이제 사용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수익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계열사 이제 티빙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OTT 서비스의 이제 대표적인 뭐 국내 OTT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ENM하고 이제 JTBC가 합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유료 그 OT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2023년까지 이제 800만 명, 그다음에 매출도 5천억까지 지금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회사 목표다 보니까 또 그만큼 TV에 관련돼서 투자도 최근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하고 제휴를 통해서 네이버 플러스에 들어가면서 아마 가입자 수는 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컨텐츠 관련돼서 5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이제 연 1조 정도의 이제 콘텐츠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 그만큼 오리지널 IP 콘텐츠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 수익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ENM을 임수재 대표는 이 SBS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뭐 실적 그리고 콘텐츠에 또 집중된 이 두 가지 종목을 오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은 CJ ENM 어떻게 보세요? 네, 좋죠. 네, 공룡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IPTV와의 분쟁 같은 경우는 일단 컨텐츠가 갑이다라는 쪽에 대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티빙 관련된 쪽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국내 토종 OTT가 살 수 있을까는 아직은 잘 쉽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경쟁은 심화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부진했던 실적들이 이제 안착이 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나쁘진 않은데 12개월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보다 나머지가 좀 그에 못하는 종목들이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CJ ENM 좀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고 조금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임수재 대표님은 J 콘텐츠리 어떠세요? 뭐 J 컨텐트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얘기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성장성 뭐 충분히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가격대도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 뭐 이 정도 가격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회사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 두 종목의 대안주의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 J 컨텐츠리부터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시장 흐름 따라서 한 53,000원대 정도부터는 편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과거의 흐름을 회복한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한 67,000원대 다음 저항대 정도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CJ ENM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뭐 CJ ENM 뭐 지금 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16만 원대 조금 밑에서 사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목표는 좀 짧게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는 한 20만 원 넘게도 이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14만 5천 원이 안 되면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SBS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SBS의 대안주로 또 두 가지 종목 CJ E&M과 J 컨텐트리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또 관심 종목에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좋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